안녕하세요. 신용 좋은 사람들의 신용상담사입니다. 신용 좋은 사람들에서 제공하는 신용 컨설팅 서비스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컨설팅을 이용하신 분들의 컨설팅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떻게 컨설팅이 진행되어 가는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한 1년 뒤 공공분양 대출 계획이 있는 30대 남성의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상담인의 상황을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연체 없이 정상 상환 중으로 총 채무액은 7,400만 원입니다. 각 채무의 금리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임차보증금 5천만 원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는 본인과 배우자만 있는 2인 가구입니다. 소득은 월 320만 원이며 고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의 상담인이 문의한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담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1년 뒤 공공분양 대출을 받아서 분양권이 있는 아파트에 입주하는 것입니다. 이에 채무조정 시 이러한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지를 가장 걱정하였습니다. 배우자와 채무 상황을 공유하고 있으나 될 수 있다면 추심이 집에까지 오는 것은 막고 싶어 하였습니다. 특이점으로 최대한 연체를 막기 위해서 1개월 전 카드론을 받아서 돌려막기를 하였으나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될 수 있다면 미연체로 신청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만약 연체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였고 최종으로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 상황인지를 판단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선택하였을 때 매월 얼마를 변제하게 되는지를 문의해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를 충족하는 채무조정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채무조정 시 1년 뒤 공공분양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했습니다. 채무조정 종류에 따라 공공분양 대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안내하기 전 배우자가 상담인을 대신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부부터 확인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배우자도 채무가 많고 장래 소득 여부가 불확실하여 상담인이 대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시 공공정보가 등록이 되는 개인회생과 개인 워크아웃은 대출이 불가능할 것이기에 선택지에서 제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최종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조건을 확인하였습니다. 워크아웃에는 최근 6개월 내 대출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내여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신청 조건이 있습니다. 신청 당시 남은 원금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상담인의 채무 원금 7,400만 원의 30%는 2,2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최근 6개월 내 대출은 비카드 대출로 2천만 원입니다. 비율상 30% 이내이기 때문에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조건도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은 상담인의 재산 평가액이 무담보 채무액보다 적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평가액은 상담인의 재산액에서 공제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역과 부양가족에 따라 차등되어 있습니다.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상담인의 주택보증금 5천만 원이 재산액이 됩니다. 상담인의 부양가족은 본인만 있는 1인 가구입니다. 배우자도 근로자로 소득이 있기에 피부양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입니다. 공제재산가액은 고양 1인 가구여서 1억 1,600만 원입니다. 즉, 재산평가액은 오히려 마이너스이기에 0원입니다. 따라서 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 예상 진단을 하여 상담인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상환 방법은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며 최장 10년까지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신속 채무조정 특례는 연체이자만 감면이 되며 기존 약정 이율을 30%에서 최대 50% 인하해주는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여기서는 평균 40% 이자율 인하를 적용하였습니다. 화면에서 이자율 하향 조정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월변제금은 소득에서 부양가족 1인 생계비와 추가 생계비를 차감하여 산정됩니다.
추가 생계비는 여러 사유로 가능하며 상담인은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을 주거비용으로 일부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 생계비를 40만원 인정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에 월 변제금을 계산해보면 월 약 155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변제 기간이 56개월일 때 월 변제금이 154만 797원으로 이 금액에 부합합니다. 월 약 154만원을 56개월 변제하게 되며 총이자는 약 1228만원이고 총 변제금은 약 8628만원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 외 컨설팅으로 미연체로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렸습니다. 상담인은 1년 뒤 분양대출을 위해 최대한 신용도를 빠르게 회복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미연체로 신청이 가능하다면 매우 유리했습니다. 미연체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점수가 하위 10% 이내셔야 합니다. 또는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내라면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이거나 만 34세 이하여야 합니다. 상담인은 신용점수가 하위 20% 이내였고 만 34세 이하로 미연체로 신청이 가능하였습니다. 다만 연체가 임박한 상황이기에 당일 방문 신청을 하시라 추천드렸습니다. 상담인은 예상 변제액을 듣고 월 부담액의 부담감을 우려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추가로 변제 부담을 낮출 방법에 대해 간단히 안내하였습니다. 변제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생계비를 더 인정받는 방안이 있는데 여기에는 부양가족을 늘리거나 추가 생계비를 더 인정받는 것이 있습니다. 상담인의 상황에 맞게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워크아웃의 상환유예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라 말씀드렸습니다. 1년 뒤 공공분양 대출 계획이 있는 30대 남성의 신속 채무조정 특례 신청 컨설팅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상담인은 공공분양 대출을 꼭 받아야 한다고 걱정하셨습니다. 이에 신용도를 최대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추천드렸습니다. 물론 신속 채무조정 특례를 신청한다고 100% 공공분양 대출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출 시점에 신용을 회복한다면 대출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최대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채무조정 진단은 신용 좋은 사람들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없이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영상 및 정보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